어머니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침묵도 언어였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냥 간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만 존재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인생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4시 반. 경북의 작은 도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 분식집 미옥인의 셔터가 올라갑니다. 정미옥 67. 이 자리를 지킨 지 40년째입니다. 떡볶이 육수 끓이는 소리가 골목에 퍼지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다고. 미옥 씨는 말이 없습니다. 손님에게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그저 묵묵히 손을 움직입니다. 어쩌면 그게 익숙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6시 30분. 분식집 위 2층 주택. 손주 준서의 알람이 울립니다. 준서야, 일어나야지. 아이는 눈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할머니가 이미 교복을 다려놨고 도시락도 쌌습니다. 미옥 씨는 아이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며느리 선영 씨는 출근 준비 중입니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그녀는 아침마다 전쟁입니다. 회사 가방, 아이 준비물, 화장, 머리. 정신없이 움직이는 그녀의 뒤에서 미옥 씨는 조용히 밥상을 차립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 다 됐어. 괜찮다는 말. 이 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식사는 조용합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선영아, 준서 점퍼 좀 두툼한 걸로 입혀. 아침 찬바람 새더라. 네,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선영 씨의 표정은 조금 굳어집니다. 미옥 씨는 그걸 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장사 잘 되겠네. 날씨 좋던데. 그래야지. 남편 태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화를 끝냅니다. 갈등이 생기기 전에 말을 끊는 것. 그게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밖에서 먹고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문이 닫힙니다. 미옥 씨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식탁을 치웁니다. 정미옥. 그녀는 22살에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45년 전 그녀도 며느리였습니다. 그때의 시어머니는 더 엄했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봐야 했고 밥상 차리는 순서 하나도 틀려선 안 됐습니다. 미옥 씨는 운 적이 없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배웠으니까요.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 저렇게 안 하리라.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보니 알게 됐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걱정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집안의 언어였다는 것을. 오전 11시 분식집 손님이 듬성듬성 들어옵니다. 단골 할머니 하나가 자리에 앉습니다. 미호가, 며느리는 잘 지내나? 잘 지내지. 요샌 며느리들이 워낙 바빠서. 그래도 넌 복 있어. 같이 살잖아. 그러게. 미옥 씨는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가에만 머뭅니다. 저녁? 선영 씨는 약속대로 밖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집 앞에서 발걸음이 느려집니다. 그녀는 압니다. 분명 시어머니가 또 뭔가를 준비해 놨을 거라는 걸. 과일이든 차든 야식이든. 왜 자꾸 그러시는 걸까? 문을 열자 역시 식탁 위에 과일이 놓여 있습니다. 왔어? 배 안 고파? 먹고 왔다니까요. 말투가 조금 날카롭습니다. 미옥 씨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럼 내일 아침에 먹어. 밤 11시. 미옥 씨는 분식집 위 작은 방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이불, 낡은 서랍, 먼지 쌓인 선반. 그녀는 가계부 한 권을 꺼냅니다. 40년 전부터 써온 것. 한 장 한 장 넘기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그래도 잘 컸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들일까요? 손주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까요? 같은 시각, 선영 씨는 잠들지 못합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고 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자, 선영 씨는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눈만 반짝입니다. 이 집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이,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정미옥은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선영도 시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의 언어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이 집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낸 시간일까요? 이 이야기는 두 여자가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미옥 씨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고 선영 씨는 여전히 바쁘게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식탁 위의 침묵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선영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2층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야, 할머니가 좋은 학원 알아봤어. 영어 학원인데 선생님이 좋다더라. 할머니, 저 지금 학원도 많아요. 그래도 영어는 중요하잖아.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선영 씨는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미옥 씨와 준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학원 전단지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왔어? 좋은 학원 있길래 자료 좀 받아왔어. 준서 영어 실력 늘리면 좋잖아. 선영 씨는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서 학원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한번 보기라도. 어머니, 선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서 교육 문제는 제가 결정할게요. 부탁드려요. 미옥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옥 씨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이 조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준서는 가방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 씨만 거실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가 구겨졌습니다. 그날 밤 선영 씨는 남편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춰서
여보, 우리 나가서 살자. 뭐? 따로 살자고. 이젠 힘들어. 태수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그래왔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도와주려는 거잖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간섭이야. 내가 결정할 것도, 내가 할 것도 다 먼저 하시잖아. 그게 엄마 방식이야. 원래 그러셔. 그 방식이 날 힘들게 해. 숨 막혀.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도 엄마야. 내 아이 교육은 내가 결정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태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그러니까 분가 얘긴 좀. 싫어. 난 더 이상 못 참아. 선영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천장을 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더 조용했습니다. 미옥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선영 씨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만 어색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화나셨어? 아니야. 밥 먹어.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준서 잘못 없어. 두 여자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그날 회사도 가지 않고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왜? 선영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는 준서 일에 좀 덜 관여해 주시면. 미옥 씨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수돗물만 졸졸 흘렀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내가 잘못했지 뭐. 엄마, 듣기만 하세요. 선영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난 괜찮으니까 신경 꺼. 내 가정이나 잘 챙겨. 미옥 씨는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옥 씨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하나, 작은 보따리 둘. 선영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미옥 씨는 이미 짐을 다 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분식집 위에서 잠깐 지낼까 해서. 왜요? 너희 불편하잖아. 내가 없으면 편하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그냥 며칠 떨어져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미옥 씨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선영 씨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미옥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서 잘 부탁해.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분식집 위 작은 방. 미옥 씨는 짐을 풀었습니다. 오래된 이불을 폈습니다. 창문 밖으로 2층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혼자 물었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2층 집. 선영 씨는 준서를 재웠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선영 씨가 물었습니다. 뭐가? 어머니를 내보낸 것. 내가 내보낸 게 아니야. 엄마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선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도 알잖아. 엄마는 원래 저러셔. 며칠 있으면 다시 올라오실 거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선영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분식집 쪽을 보았습니다. 작은 창문에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여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은 하늘 아래서, 하지만 너무나 멀리 떨어진 채로 미옥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날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선영 씨는 핸드폰을 켰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쓰려다 지웠습니다. 다시 쓰고 다시 지웠습니다. 사랑은 때로 서툽니다. 표현은 더 서툽니다. 같은 마음도 다른 방식으로 전해지면 상처가 됩니다. 이 두 여자는 아직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 상처를 품고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아픈 방식으로 재개발 통보서 한 장, 그리고 발견된 40년의 기록. 시어머니가 숨겨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요? 어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숫자로 기록됩니다. 이 가계부 속 숫자들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니 우리는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옥 씨는 분식집 위 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선영 씨는 2층 집에서 지냈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마주쳤습니다. 미옥 씨가 분식집 문을 열 때, 선영 씨가 출근하며 지나갈 때,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래, 조심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영 씨는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는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께 올라오시라 말할 수도, 아내에게 먼저 사과하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분식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미옥 씨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안내문, 보상금 산정 예정 통보. 미옥 씨는 한참을 그 종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 자리, 이제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녹슨 냉장고, 기름때 낀 환풍기. 모두 그녀의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부동산 중개사 은주 씨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미옥 씨, 재개발 통보 받으셨죠? 응, 받았어. 보상금 관련해서 정리할 게 있어서요. 제가 서류 좀 가져왔는데. 은주 씨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현재 이 건물의 명의 상황인데요. 실은 이 건물 지분 중 일부가 손주 준서 명의로 되어 있어요. 뭐? 미옥 씨 혼자 이름이 아니라 5년 전에 일부를 손주 앞으로 증여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때. 그래서 보상금 일부는 준서 명의 계좌로 들어가게 돼요. 미옥 씨도 알고 계셨죠? 그래, 알고 있었어.
은주 씨가 돌아갔습니다. 미옥 씨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 씨는 은주 씨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였습니다. 선영 씨, 안녕하세요. 아, 은주 씨, 안녕하세요. 어머님 재개발 건으로 뵙고 왔어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준서 명의로 된 집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몰랐구나. 어머님이 5년 전에 건물 지분 일부를 준서 명의로 증여하셨거든요. 보상금도 일부는 준서 계좌로 들어가요. 선영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전부 준서 명의로? 네. 어머님이 손주 미래 대비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던데. 참 대단하시죠.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선영 씨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그렇게 큰 일을. 다음 날 화요일, 선영 씨는 분식집에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그래, 앉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은주 씨한테 들었어요. 준서 명의로 지분 증여하신 거. 아, 그거. 응.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필요 없었어. 내 건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한 거지. 하지만 준서 일인데 내 손주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 거야. 선영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런 일까지 하고 계셨다는 걸. 알 필요 없었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어머니, 됐어. 넌 내일이나 잘하면 돼. 미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선영 씨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등을 보았습니다. 조금 더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목요일, 선영 씨는 분식집 청소를 도우러 내려왔습니다. 미옥 씨가 병원에 간 사이였습니다. 홀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가계부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40년 전 날짜, 떡볶이 재료비 2,500원, 순이익 800원. 두 번째 페이지, 35년 전, 태수 학원비 3만 원, 분식집 수입 2만 5천 원, 모자라는 금액 5천 원, 빚.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영 씨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태수 결혼 비용 500만 원. 12년 전, 손주 준서 출산 축하금 100만 원. 7년 전, 선영 병원비 200만 원. 작년, 준서 학원비 매달 40만 원. 숫자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이번 달은 장사가 안 됐다. 하지만 괜찮다. 준서 학원은 계속 보내야지. 선영이가 아팠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 다행히 적금을 깼다. 준서 생일. 케이크를 사줬다. 웃는 얼굴을 봤다. 행복하다. 선영 씨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해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섭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귀찮다고 여겼던 모든 순간들, 그 뒤에 이런 삶이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가계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여보,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뭐라고? 아까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 선영 씨는 가계부를 든 채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걸까요? 저는 대체 뭘 본 걸까요? 사랑을 간섭이라 불렀습니다. 헌신을 참견이라 여겼습니다. 이제야 보입니다. 너무 늦게 보입니다. 응급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 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안에 계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과로래. 며칠 푹 쉬셔야 한대. 선영 씨는 응급실 커튼 쪽을 보았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침대 하나가 보였습니다. 들어가 봐도 돼? 나중에. 지금 링거 맞고 계셔. 선영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가계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어머니 가계부. 태수는 가계부를 받아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들어오세요. 선영 씨와 태수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미옥 씨,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미옥 씨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 4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를 챙긴 손. 선영 씨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옥 씨가 눈을 떴습니다. 선영 씨를 보았습니다. 왔어? 네, 어머니. 괜찮아. 금방 나갈 거야. 선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해요. 미옥 씨는 손을 움직여 며느리의 손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선영 씨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미옥 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거 봤어요. 전부 다. 미옥 씨는 가계부를 보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거 왜 봤어? 부끄러운 것만 가득한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릴 위해 뭘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알 필요 없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여자는 손을 맞잡은 채 울었습니다. 태수도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잘할게요. 미옥 씨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병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해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툴러도 함께여서 가족일까요? 이 세 사람은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미안하단 말 대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용서는 말이 아니라 함께 걷는 시간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옥 씨는 이틀간 입원했습니다. 선영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퇴근 후에도. 어머니,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식사는 하셨어요? 응, 아까 먹었어. 짧은 대화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선영 씨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미옥 씨의 눈빛에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회사를 쉬고 병원을 지켰습니다. 준서도 학교 끝나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빨리 나으세요.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어요. 그래, 금방 만들어줄게. 미옥 씨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쉬세요. 알겠습니다. 특히 과로는 절대 금물입니다. 나이도 있으시니까요. 미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태수가 운전했습니다. 선영 씨가 조수석에, 미옥 씨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골목.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엄마, 2층으로 올라가실 거죠? 태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분식집 위에 있을게. 엄마, 거기가 편해. 익숙하고. 미옥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선영 씨가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위층으로 오세요. 제발이요. 괜찮아.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직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난 괜찮다니까. 미옥 씨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대화를 끝냈습니다. 차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옥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분식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 씨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옥 씨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미옥 씨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올라오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됐어. 신경 쓰지 마.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선영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를 몰라봤어요. 이제라도 잘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미옥 씨가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있어요. 많이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마음도 이해해. 누가 간섭받고 싶겠어. 간섭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선영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계부 봤어요. 전부 다 봤어요. 어머니가 우리한테 뭘 해주셨는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그건 희생이 아니야. 아니에요. 희생이에요. 어머니 인생을 다 바치신 거예요. 미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한테 뭘 바친다는 게 어딨어. 당연한 거지.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선영 씨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 어머니가 싫었던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제가 부족한 거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미옥 씨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그래도 전 항상 긴장했어요. 어머니 눈에 제가 못난 며느리로 보일까봐. 넌 좋은 며느리야. 좋은 엄마고. 선영 씨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제 맘만 생각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미옥 씨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이기적이지 않아. 내 가정 지키려고 한 거잖아. 하지만 나도 미안해. 내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 아니에요. 간섭이라고 느꼈을 거야. 내가 너무 나섰어. 간섭이 아니었어요. 진짜 아니었어요. 선영 씨는 미옥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알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두 여자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옥 씨가 먼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선영 씨도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그냥 안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선영아. 두 여자가 태수를 보았습니다.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니야. 엄마 마음도 선영이 마음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냥 피하기만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집 가장이면서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죄송해요. 미옥 씨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했어. 내가 있어서 이 가족이 있는 거야. 선영 씨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요. 우리 모두 서툴렀던 거예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옥 씨도 선영 씨도 태수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선영 씨가 어머니 방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베개를 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세요. 제가 매일 청소할게요. 고마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미옥 씨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오래 떠나 있었던 곳.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미옥 씨와 선영 씨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썰면 돼요? 조금만 더 얇게. 이 정도요? 응, 잘했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준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준서가 미옥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옥 씨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그래. 할머니 집은 여기니까. 좋아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저녁 식사. 오랜만에 네 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준서의 제잘거림.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밤, 미옥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선영이가 반찬을 만들어줬다. 준서가 학교 얘기를 했다. 태수가 웃었다. 행복하다. 미옥 씨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옆방, 선영 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뭘? 어머니 모시는 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아니, 할 거야. 우리 함께니까. 선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니까.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툰 사람들이 함께 배워가는 것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때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전해집니다.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가족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진짜로 사랑하는 방법을,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분식집은 곧 철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40년의 기억은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되는 방법.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완벽해서 가족일까요? 아니면 서툴러도 함께여서 가족일까요? 우리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방법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분식집 앞에 펜스가 쳐졌습니다. 재개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미옥인의 간판도 내려졌습니다. 미옥 씨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선영 씨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아쉽지. 하지만 괜찮아. 어머니, 추억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거지. 미옥 씨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서 분식집을 보았습니다. 곧 사라질 그 자리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함께 걸어본 적이. 선영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만드는 거면 다 좋아. 제가 잘 못하는데. 아니야. 내 음식 맛있어. 선영 씨는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 하지만 진심이 담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왔어요? 응, 왔어. 미옥 씨와 선영 씨가 함께 대답했습니다. 준서는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이제는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옥 씨와 선영 씨가 함께. 예전엔 미옥 씨 혼자 했습니다. 선영 씨는 거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들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젠 달랐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잘하네. 어머니한테 배우니까 쉬워요. 천천히 하면 돼. 급할 거 없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작은 대화를 나누며 부엌에서 나는 소리들, 도마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가스레인지 켜지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들이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 네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대요. 저 나가고 싶어요. 그래, 좋지. 엄마, 괜찮아요? 선영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열심히 해봐. 할머니, 그림 잘 그리는 법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는 그림 못 그려. 엄마한테 배워. 미옥 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선영 씨는 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랑 같이 연습해보자. 좋아요.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미옥 씨는 선영 씨에게 공간을 주었습니다. 선영 씨는 미옥 씨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며칠 후 주말, 선영 씨는 미옥 씨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미옥 씨가 장을 보는 동안 선영 씨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카트를 밀어주고 물건을 골라주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말했습니다. 미옥 씨, 며느리랑 같이 오셨네요. 사이 좋으시네. 미옥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며느리 효자예요. 선영 씨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기쁜 웃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장바구니를 하나씩 들고. 어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제가 들게요. 선영 씨가 미옥 씨의 장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미옥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당연한 거예요. 그날 저녁, 미옥 씨는 방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선영이와 시장에 다녀왔다. 함께 장을 봤다. 며느리가 무거운 것을 들어줬다. 고맙다고 했다. 당연한 거라고 했다. 미옥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가족이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함께여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선영이도 태수도 준서도 모두 내게 소중하다. 행복하다. 미옥 씨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선영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뭐해? 그냥 생각 좀. 무슨 생각? 어머니 생각. 선영 씨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어머니가 답답했어.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나 싶었어.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알겠어. 어머니도 서툴렀던 거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서툴렀지. 맞아. 근데 이제는 괜찮아. 서툴러도 함께니까. 선영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이었습니다. 미옥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에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선영 씨였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응. 넌 왜 이렇게 일찍? 오늘은 제가 아침 할게요. 어머니 좀 쉬세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할래요. 어머니는 커피나 드세요. 선영 씨는 커피를 내려 미옥 씨에게 건넸습니다. 미옥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천만에요. 미옥 씨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불 조절도. 하지만 정성이 보였습니다. 미옥 씨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모습이 젊었을 적 내 모습 같구나. 아침 식사, 선영 씨가 차린 밥상,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정말? 네. 엄마 요리 최고예요. 선영 씨는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미옥 씨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맛있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잘했어. 선영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미옥 씨가 씻고 선영 씨가 닦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오후, 거실에서 네 사람이 함께 TV를 봤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미옥 씨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선영 씨와 태수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하지만 이 평범함이 기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옥 씨는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을 보았습니다. 선영 씨가 다가왔습니다. 옆에 섰습니다. 예쁘네요. 그러게.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고마워요. 저희 가족 되어 주셔서. 미옥 씨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가족 되어줘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아니면 함께 살아낸 시간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일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서툼을 이해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 부딪히고, 때로 오해하고, 때로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정미옥과 이선영. 두 여자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이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은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분식집은 사라졌습니다. 40년의 자리는 비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니까요. 기억도 아니니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밝았습니다. 불빛이 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인,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인 그런 가족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밥을 먹고 대화하고 웃고 때로는 다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드러내지 않아도 존재하지만 이해는 반드시 마주해야 시작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말해보세요. 말이 어렵다면 그냥 함께 있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툴러도 함께여서 감사한 사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이야기는 혼자 듣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울림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